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저도 제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있지만 돈만 보면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게는 마음이 편했던 엄마와 최근에 갈등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이 사실은 가까운 친구들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인데 어딘가에 반드시 말하고 싶었기에 즐겨보던 채널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요. 세상에서 딸이 엄마와 절연하고 사는 것이 무슨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큰 사연이 있더라도 부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니겠다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제 삶을 가까이 먹는 짓이 아닐까 싶어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 하나 때문에 섣불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도 판단해 주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돈에 관한 이야기만 해오던 엄마 덕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와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솔직히 중고등학생이 어떻게 돈이 있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이 전부였습니다. 쌓아 모은 용돈으로 몇 달 동안 소박한 선물을 샀거나 손편지를 성의껏 준비했었죠.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감동할 모습을 상상하며요. 그런데 번번이 엄마는 앞서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선물이 이거였어? 아유, 넌 몇 달씩 엄마 생각해서 돈 모았다면 이걸로 준비한 거야. 내년 생일에는 더 좋은 걸로 해줘, 알았지?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안에 만든 카드도 있어요. 열어보세요. 카드는 나중에 볼게. 근데 이제부터 선물만 해도 돼. 엄마는 이랑 편지랑 카드를 좋아하지 않거든. 엄마는 뭘 좋아한다고 그랬지? 돈,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 하나야. 언제 커서 엄마 용돈 챙겨주고 비싼 가방도 톡톡 살주고 그럴까? 내년 생일 기대하고 있는다. 우리 딸 애참 어디 가서 이런 엄마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누가 들으면 친엄마 맞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주변에서 들었지만 내 친구들은 편지만 받아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듣면 나는 세상에 살면서 처음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나머지 가족이니까 나는 돈만 밝히는 성격도 엄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애를 써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는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불쌍하고 딱뜻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힘들게 공부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어도 공부하는 것뿐이었거든요. 또 무서운 것은 엄마가 나가 20살이 되기 전부터 끝도 없이 나에게 주입했던 말들이었어요. 엄마는 이제 내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팔자가 굳어져서 누가 알았을까? 솔직히 엄마가 너 아니었으면 징이 아빠를 따라갔을 거야. 아이, 뭐 더 살 이유가 없지? 고생길이 이렇게 험한데 왜 자? 그래도 엄마가 지금까지 목숨줄을 딱 붙들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너니까 그거 잊으면 안 돼. 엄마는 나중에 돈 때문에 비참한 일을 겪기 싫어. 아빠가 남겨준 돈 있는데 왜 비참한 일을 또 더 받아들일까? 없잖아. 엄마 나이가 들면 지갑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남겨준 돈은 생각도 하지 말고. 너도 커서는 엄마부터 책임질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지? 무조건 엄마를 생각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해. 솔직히 다른 엄마 같으면 아무리 힘들어서 못 키운다고 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엄마는 끝까지 아빠 없이도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보며 그러한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엄마가 한없이 헌신한 것을 기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엄마는 왜 그런 것을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지 바로 이겁니다. 엄마는 자신이 자녀를 키운 보상을 어떻게든 돈으로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과일이라도 시작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스스로 찾아오라고 하셨죠. 이로 인해 항상 저를 답답한 상황에 놓게 했던 것 같아요. 너 이번 주 주말부터 가게 하나를 시작해봐. 그 가게에서는 돈을 많이 준다니까 갑자기 저에게 물었고 일을 잡으라고 하셨죠. 이게 어떤 기회인지 모르겠지만 두고 봐 다른 집에 가는 것을 생각했던 저를 힘들게 함께 오게 했고 지금 이 돈은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후로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는 저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왜 놓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대학생인 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를 통해 돈을 벌어서 좋은 학교에 가야지. 회 가니까 물까지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말이야. 그 비싼 등록금이 아깝지 않아? 나는 지금 주말에 하루도 자유롭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고생은 젊은 시절에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게다가 오늘날에는 앉아서 입만 쓰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든 거야? 헛바람을 품은 채 대학을 다녀와서 애들과 노는 동안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아깝지. 그리고 너는 쓸데없는 남자와 약속을 잡는 건 하지 마라. 엄마가 좋은 사람을 찾으면 소개해 줄 테니 그때 만나면 돼. 그 이후에는 제가 만날 사람에 대해 엄마가 관여하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할 문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하고 나랑 이렇게 단둘이 남아서 집안에 계속 있으면 위험한 상황인데 괜찮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야 돼. 그런 건 무시할 수 없어. 식구가 없을수록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건 어른의 판단이 필요해. 너 남자는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내가 모를 것 같아. 엄마도 결국 돈으로만 사람을 봐. 그래서 나는 대화가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만 살 거야. 아빠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을 거면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넌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남자는 자신의 가족을 먼저 챙기는 책임감이 있어야 해. 그래야 성공하고 돈도 벌어들일 거야.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저 문장을 듣자마자 불길한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곤 했어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해야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엄마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대학을 졸업할 즈음부터 엄마가 기다렸을 것 같아서 결혼 상대를 찾아 나서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엄마와 별다르지 않아 사람을 단지 조건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이름과 회사를 알려주고 나서 갑자기 제 신체 사이즈를 묻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상품처럼 진열대에 올라가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선한 만남에서도 인사만 하고 물러날 때도 있었고 연락이 오면 양해를 미리 구하고 거절하는 일도 많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문제로 엄마와 큰 싸움도 싫어졌고 그냥 그 남자에게 사과하고 정리하며 끝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았어요. 하루는 만나는 날까지 답이 없어서 하기 수 없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인사만 하고 나오려다가 한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그 사람을 알고 보니 그날 만날 상대였고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보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정을 짓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미소를 지으며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이 일어섰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가셔도 된다니까요. 전 정말 괜찮습니다. 집도 얼마 안 멀어서 금방 가요. 그때 답장을 한다는 게 제가 실례한 것 같네요. 헛걸음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 여유로운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이상하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문자를 보내와서 잘 지내냐고 묻고 더 이상 얘기는 없이 그의 성격이 엄격하고 사리를 따르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더 궁금해졌고 연락했고 몇 차례 만남 끝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만날수록 그는 침착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대화도 잘 이어졌어요. 그리고 내 엄마가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인지 결혼까지도 모든 게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엄마의 취향을 잘 파악하여 용돈이나 선물을 너무 잘 챙겨주었어요.
엄마는 사위가 오면 기뻐서 백화점의 서등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달려나오고 말았어요. 어머, 박사분이었네요. 뭐 이렇게 비싼 과일을 샀다니. 빈손으로 올 생각은 없다는 것을 알겠어요. 또한 최근에는 용돈까지 내주고서 미안하다며 아니, 이것도 10만 원 정도는 하겠다. 아, 이거 어디 백화점 이야기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10만 원을 넘는 선물을 어머님께 드릴 건데 좋은 것을 사왔어요. 당연히 아휴, 엄마는 돈 이야기부터 민망해 하시겠지만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선물의 가격을 알아야 내가 우리 사위의 밥상을 차릴 수 있겠죠. 아이고,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오늘은 우리 박서방을 위해 고기 반찬까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줘야겠군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용돈을 저번 달보다 많이 주었다. 갑자기 왜 이런 걸까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야, 어머니, 그때 사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고 했던 것 같아서 사셨다고요. 어머머,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딸보다 낫네. 나한테는 우리 박서방밖에 없어요. 요새 박서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옛날 어른들이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고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쟤는 말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사업은 꿈도 못 꾸고 유보가 작아서 그런지 누구 아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이 사위가 또한 아들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죠. 그리고 엄마는 좋은 분위기를 틈타 이야기를 묻더군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생각이에요. 아유, 괜히 내가 보너스를 더 받았다고 느껴지고 좋더라니. 아, 그만 좀 해. 엄마를 만난 지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도 엄마한테 용돈을 주는데 충분하지 않아? 내가 엄마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얼굴을 못 들겠어. 뭐만 하면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돈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때마다 저도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라 남편의 시선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는 것도 괜히 피하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제 치부가 드러나는 거 싫어요?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돈 이야기를 당신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거 괜찮아. 그게 왜 좋은지 표현도 안 하고 그러는 것보다 시원하고 솔직하잖아. 아이 용돈을 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보고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다니까 뭔가 더 해드리고 싶더라고. 당신이 그렇게 느끼면 다행인데 나는 가끔 불편해서 어머니 같은 분 없지? 솔직히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엄마가 그게 너무 심하니까 세상 전부가 돈이라니 당신 앞에서도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많아. 그리고 무조건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하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 갈수록 더 바랄 수도 있고, 그럼 당신도 부담이 되겠지? 나도 벌 만큼 버니까 앞으로 나눠서 하자. 당신이 나 모르게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몰랐어. 우리 양과 부모님께 맞춰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돈을 쓸 줄도 모르실 텐데 어머님은 즐기는 것도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당신보다 나와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신기하게도 남편은 저와 다르게 엄마의 모습을 너무 솔직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엄마한테 마침 전화가 와서 말없이 받았더니 모레 약속 장소를 다시 확인한다면서 전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너였어. 왜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왜 내가 전화를 받아? 지금 그 사람이 씻고 있는데 엄마 이름이 떠서 받았지? 근데 무슨 약속인데? 그게 그냥 저번에 내가 저녁 사달이랑 약속했어. 그나저나 넌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길래 남편 핸드폰을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해. 서로를 존중해야지. 너 이러는 건 예의가 없어. 순간적으로 엄마는 당황했는지 버벅거리며 언성을 높인 거라고. 유예 당연히 너도 로이더를 부르려고 했지? 어차피 너니까 서방하고 같이 오면 되는 거니까 첫째부터 어디 간다고 설명 안 한 거야. 그리고 너가 해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회 먹고 싶다고 했다고 해서 뭐
치사하게 우리 둘만 밥 먹겠니? 아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사위와 단둘이 밥을 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그걸 일일이 내가 허락받고 보고해야 하는 거야? 나도 용돈 잘 주는 사위한테 고맙기 때문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었던 거야. 아이, 엄마 왜 흥분을 하고 그래?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모르게 연락을 꽤 많이 주고받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엄마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치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는 여자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야기를 해야 할 저의 딸 대신 미리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찌되었든 저도 그런 예의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는 꼭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엿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화까지 빼앗아 받는 것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의 이름이 표시되어 온 거를 보고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엄마도 나와 같이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엿보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참에 장모님이 박스방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겠어요. 나중에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서로 오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또한 마치 박스방처럼 편하게 소통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러는데 괜히 내가 본다고 생각하면 나도 불편해.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게 없어. 괜히 엄마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엄마는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쓰라는 것까지 권유했어.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남편의 수상한 행동에 신경이 곤두선다. 갑자기 제가 잠드는 것 같으면 살짝 나가서 통화를 하거나 주차장에서 1시간 이상 차를 대놓고 있는 이야기를 경비 아저씨에게 들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 뭔가 곧 일이 터질 것 같은 걸 머리보다 제 심장이 먼저 아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한번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도저히 이런 의심과 불안 속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괜히 더 불안하다고요. 전 그래서 몇 달 동안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식하고 돌아오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주 취해서 들어오진 않아도 그런 날은 기분 좋게 취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후 또 그날이 왔을 때 저는 전 남편의 손모양을 떠올리며 유사한 위치의 번호를 입력해 보았더니 3번의 시도 끝에 핸드폰 잠금이 풀렸어요. 하지만 문자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화면을 보니 이상하다 싶어 다른 어플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 어플 안에서 끔찍한 발견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씨, 바로 남편이 총각 파티를 하는 동안 이 여자와 저 여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외도 흔적이었다. 왜 지금 어장을 풀었다고 할까요? 그 남편이 지었나 싶군요. 어장에서 관리 당하고 있는 여자들이 2 이상이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이 자신부터 그들의 사진에 댓글을 다는 것과 메시지를 보내 추도를 보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찍어주고 같이 갔을 때의 사진에서 저를 자르고 마치 본인 혼자 있는 것처럼 올렸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 여신이 내려왔나 봐요. 어디로 여행했어? 그 옆에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다. 오늘도 너를 생각하느라 잠이 오지 않는 밤,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 중이야. 그걸 본 순간 여자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계속된 여자들과의 대화를 보며 주말에 노는 것과 선물을 주는 것을 보니 분노에 찰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께서 제게 생일 선물로 향수와 가방을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만나면 제대로 보여줄게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쓴 건 아니시다. 사업을 하는 오빠니까 다르네요. 그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빠가 그런 일을 매일 해줄 수 있다고요. 오빠께서 여자에게 돈을 아끼는 방법을 모르시다니 어때요? 매력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굴을 보여줄게요.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오빠가 메시지를 많이 남기셨네요. 예쁘다고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따라 술이 너무 땄는데 이따 저녁에 오빠 집에 갈까요? 오빠 좋다고 하셔서 궁금하네요. 그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남편의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와인 마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나도? 누나만 아니면 집에 불러오고 싶은데 우리 노처녀 누나 내가 데리고 살 거야. 아마 너를 보면 예쁘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거야. 그리고 나는 남편이 발뺌을 말하는 것 같아. 그 증거를 모두 이메일로 옮겨놓은 다음 며칠 뒤에 남편이 핸드폰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힘껏 핸드폰을 바닥으로 내리쳤어. 그러고 나니까 핸드폰 안에서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앉아있는 건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남편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니 제어가 안 되더라고. 아니야, 뭐 하는 짓이니까 깨져도 어쩌겠어. 총각 행사하고 다니니까 좋냐?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뭐 종각 행사했다고? 그런 거 하는 사람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야, 남자밖에 없는 회사에서 뭘 그러요. 주위에 없으니까, 그러다니까? 찾아낼 거야. 내가 다 봤거든. 그래서 난 당황하지 말고 너 때문에 놀란 게 그때 남편에게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었어. 그 인간에겐 당황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주 빠르게 탈출 경로를 찾아 똑바로 말하고 싶었나 봐.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다는 친구가 잘못한 건 자기 탓이라 말한 건데 나중에 억울해서 엄마를 우리의 증인으로 세우려 들었다 더군. 기회를 주며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장모님께 말하면 될 듯해. 그래, 본인이 그렇게 하면 장모님이 증인이 되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그 일에 대해 알게 됐냐고? 그때 내가 장모님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거든. 괴로워서 말이야. 그랬더니 괜히. 당신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비밀번호를 걸어두라고 하신 적이 있었죠.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엄마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요. 저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겠어요? 제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나요? 여자와 만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에 시간이나 돈을 낭비할 여유가 없고 엄마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당신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생각하고 먼저 선수를 치고 밀밑밥을 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제 사진도 교묘하게 잘라서 올렸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징수 기다려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아니에요? 나는 단지 내 사진과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나더러 누나라면 노처녀 누나, 그것도 친구 사이에서 대화를 나눈 것까지 세세하게 따지고 되자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거짓말에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마르고 끝없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화가 치는 것 같았어요. 아, 그 애가 그런 말을 했어? 난 대화 내용까지는 모르지. 집에 있는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말한 모양이네. 내가 그런 말까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한 게 아닌데. 당신도 나 사업 바쁘다는 거 아니잖아. 여자 만나고 사업하고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아. 그건 우정이야. 바람 피우라고 명의까지 빌려주는 게 우정이냐? 그럼 지금 당장 전화해봐.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진짜 잠깐이면 된다고 하더니 곧 정리한다며 지금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냐? 그럼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네? 하는 수 없이 내가 그 여자들의 계정도 아니니까 직접 만나 확인하고 결정할 거야. 답은 그 여자들이 알려줄 텐데.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한 순간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사뭇 달라지더군요. 누구를 만나 무엇을 확인하겠다고. 내가 증거를 다 모아놨어. 내 눈으로 만나 확인할 거야?
찔리는 게 없지의 남편은 갑자기 발이 불이 난 사람처럼 펄쩍 뛰기 시작하더군요. 아이 잠깐만 여보, 아예 남다르니까 장모님이 다 한다니까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 그럼 설명도 충분히 했지만 근데도 뭘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왜 당신은 그 여자들을 만나는 건지 알아? 우리 일도 아닌데 괜한 곤경에 허덕일 수 있어? 또 당신이 그런 짓을 하는 건 의심 증상 아닌지 모르겠어. 증거가 있는데도 의심하는 건 왜 그래? 어머니가 그 여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다 알아? 아니요, 이해가 안 돼. 그것 때문에 직접 만나서 물어보려고 해. 그게 무슨 의도 때문에 만나는 건데? 당신 말대로라면 그 여자들을 만난 남자가 당신의 친구라는 걸 알아? 당신도 억울한 소리 듣기 싫고 그런 게 좋지 않아. 그러니 내 친구가 이혼하게 두고 친구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그쪽 역시 끔찍하게 생각해보라. 하지만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어도 모르겠어. 그 여자들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그래도 정말 놀라서 혼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 본 적 없이 늘 침착했던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다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심지어 본인 화에 못 이겨서 핸드폰을 힘껏 부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전 그것을 보니까 이 인간이 한 짓이라는 것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찔리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굳이 핸드폰을 망가뜨리겠습니까? 물건을 던지며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핸드폰을 부수는 걸 보니 내가 찔리니까 그랬던 거겠죠? 아닌지, 이 더러운 놈아, 양심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어떻게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부터 하는지. 내가 너 무릎 꿇게 하고 싶어도 끝까지 갈 거야. 잘못한 게 없다고. 잘못한 게 너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걸 보여줄까?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은 절 막으려 하고 제 두 팔을 잡아볼 텐데 그 손을 또 이로 꽉 잡아버릴 거야. 집에서 나와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싶어서요. 엄마, 나 지금 그 남자랑 한번 만나고 오는 길이야. 하룻밤만 재워줘. 뭐 때문인지 몰라도. 하지만 결혼했으면 자고 가야지. 푹 쉬어야지. 그렇잖아요. 박서방은 혼자 있으니까 밥은 줬어. 얘가 어쩌고 했는데 나 집을 나왔어.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먼저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 골이 느껴지지 않아. 그 남자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해. 그래서 나도 여자들을 만나보겠다고 했더니 물건을 던지고 손까지 올렸어요.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내 눈에는 다 핑계 같았어요. 설정한 이야기 위치에 대한 요청을 작성하십시오. 여자들을 만나본 후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아, 그거 알아내고 뭘 할 건데요? 박사 막말은 왜 못 믿는 거죠? 당신은 엄마의 반응에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남편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상해를 입고 상처투성인데 말이에요. 엄마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보고 할 말은 아니에요. 남편에게 말해도 마음대로 이해하지 않아. 그 인간은 여자를 만난다고 총각 행세를 해. 그런데 증거가 있다는데 친구가 쓴 거라고 하더라고. 그걸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도 뭘 몰라. 단지 뻔뻔스럽게 변명만 하고 끝까지 해명하지 않으려고만 할 뿐이야. 이런 건 기가 막혀.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엄마는 왜 딸이 내 말을 안 듣고 그 사람 말만 믿는지 모르겠어. 나는 두 눈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목격했어. 그런데도 그 눈그렁이가 친구를 팔아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니. 그리고 엄마도 그래? 만약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했다면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어떻게 자기 아들처럼 비밀번호를 걸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난 앞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뒤로는 그런 짓을 하는 인간으로 살 수 없어. 도저히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하는데 갑자기 엄마는 제 입을 막더니 그러한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상상도 하지 말라는 듯이 무마하려고 했어.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개거품을 물고 흥분하는 딸을 보면서도
엄마가 이러는 걸 보면서는 더 화가 나서 바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작 제 편에 서서 당장 쫓아가 남편 등짝이라도 때려주겠다고 나서야 할 사람 아닌가요? 넌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응이 답답해. 너는 공부는 잘하는 애가 왜 이런 쪽으로는 바보 같은지 모르겠다. 참,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뭘 모르는데? 아무 계산도 안 해보고 싸움부터 하면 어떡하니? 너는 사람이 자기가 해봐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싸우기 전에 엄마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 넌 너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도 있어? 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참는 게 왜 엄마를 위한 건데? 그리고 그 인간, 나한테 물건 던지고 나중에 때리기까지 했어. 엄마는 딸이 맞고 와서. 이러지만 어떻게 끝까지 그 사람 편을 들 수가 있는지. 그런데 엄마 맞아 너 박수복만큼 벌어 또 돈이야. 전돈을 벌어들이는 머리로 행동하는 순간도 정신없이 모습을 봐도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편만 들고 있는 엄마를 보는데 그게 모두 돈 때문이었음을 깨달은 후로 힘이 쭉 풀렸습니다. 진짜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으면 맞아야지. 뭘 그래? 그게 대수냐? 서로 신랑이 좀 한 것 같고. 손을 올렸다는데 그런데도 다친 건 없구만. 엄살 아니에요? 얼른 가서 박사님께 미안한 마음을 표해야 할 것 같아. 이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만 손해야 하니 능력 있는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보내고 비참하게 살래? 너만 박스를 먹으면 평생 즐기며 사는 게 가능한데 가건 못 참니? 그 순간에 나는 10년, 20년이 세월이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도 애써 준비한 선물을 받아도 더 좋은 것을 해달라고 성애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던 엄마에게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야 매 순간 상처를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딸보다 중요한 것은 용돈을 더 많이 주는 능력 있는 사위였던 것이었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불행하게 살든 말든 오로지 그 사람이 돈을 잘 보는 데서 참고 살라는 거네. 엄마는 엄마가 되어서 끝까지 내 편을 못 들어줄 거란 거야? 때론 너 박자를 맞추어 영원토록 연결하는 순간 삶이 불행하게 변할 거야. 그리고 너만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되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가 있어? 그것 역시 너의 욕심일 뿐이야. 나 같은 사람도 박수형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능력만 있지, 성격은 조금. 뭘 부족하다고 생각해? 왜 그런 남자를 선택해 살고 있어? 이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상황도 감내해야겠네. 아니야, 방법이 있어. 대단한 건 엄마야. 돈 때문에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네. 남편 앞에서는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젠 제 팔을 붙잡고 달래려 하고 있어. 살다 보면 남자들도 가끔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 앞에서는 끝까지 이런 일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 여전히 헤어지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이런 때 너도 좋게 풀어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고 하기만 해도 살 것 같아. 빨리 가서 정리를 해 미안하단 말을 해. 정말 진짜 내게 중요한 사람이 어떤지 알게 되네. 그런 상황에서 그랬어. 돈이 없으면 이 사람에겐 딸도 가족도 의미가 없구나. 이번 기회야. 정말 인생 걸고 싸우는 것이야. 사람이 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싫어.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못해. 나 모르게 뒤에서 더럽고 짓하는데 돌아다니는 데까 돈 때문에 껍데기만 쥐고 살라는 거야? 엄마야, 내 인생 망치면서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돈 때문이라니 너 돈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너보다 어른이니까 어른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아니야, 부모가 돼서 자식이 망하는 꼴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니? 다 부모야, 어른이. 내가 경험해서 우려나와 하는 말이야. 엄마야, 돈이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무 신호하는 것 보니 제가 아니고 돈이 자기 자식인 줄 알았어요. 박서방이 엄마한테 주는 용돈이 얼마나 내지 알아?
너 학교 다녀서 버니까요? 월급은 1,000만 원을 내게 줘도 안 돼.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해도 너도 마찬가지야. 박서방하고 결혼하고 인생을 함께 살 줄 아느냐 알았어. 그래, 그러면 이제 엄마는 뒤에서 내 일에 간섭 안 할 테니까. 어릴 적부터 엄마가 돈에 매달려 사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했어. 하지만 엄마니까 손에 손을 잡고 사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견뎌내려고 해 결국 돈을 많이 주는 쪽에 안착할 것 같아. 혼자라도 끝까지 일할 것이기에 내 인생을 돈 탓으로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이러니까 말해. 어떤 삶을 살건 엄마의 상관은 없다는 말이야. 정신 차려. 내가 돈을 받으려고 결혼을 한 줄 아니? 결혼을 결심한 건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였어.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난 현재 증오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과 결혼한 건 우연일 뿐이야. 그걸 명심해. 선택했던 뜻은 아니라고요. 이젠 보니 엄마는 돈으로 나를 팔아치웠던 거구나. 너는 키우는데 비용이 있는데 나도 좀 누려야지. 여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 그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이 쇠소리 나도록 소리를 쳤어요. 그만해 제발. 지겨우니까 부끄럽지도 않아.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나를 키웠다고 하면서 정작 아빠는 유산을 받아서 편하게 쓰고 살았잖아. 무슨 고생 빼고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한번 해본 적 있어? 대학교 때는 내 등에 빨대를 꽂고 산 주제 뭐가 그렇게 받을게 돼? 아직도 엄마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그런 소리를 해기년이 어디 버릇없이 지금 엄마한테 이제 돈 한 푼도 안 들릴 건데요. 그래도 당신은 나의 자식이에요. 엄마는 하실래요? 너 돈 안 준다는 말이 대체 무슨 소리냐? 그 설명은 하고 가야지. 이건 내 생각 없이 결혼부터 이혼까지 말하는 거야? 뭐야, 정말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걸 그냥 두고 있지 않을 거라고. 나는 친정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에게 남편이 범한 일을 다 토로하며 함께 혼내줄 생각했었는데 그 일이 가족이고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혼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원망에 가득 찬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더군요.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쌓인 감정을 털듯 쏟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돈 한 푼 안 줄 거라는 이야기로 그날을 마무리하고 갔어요. 그날 밤 혼자 모텔 하나를 예약해 자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머리가 울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날 밤 아빠가 여기 계셨으면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빠라면 그 인간을 몽둥이로 아도 들어서 패주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문득 잊어버리고 살았던 곳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빠가 저에게 남겨주고 간 통장이에요. 우리 아빠는 암투병을 3년 동안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업을 하던 분의 기질이 거기 안 가더라고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참 빨랐고 빚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가셨죠. 그게 남은 엄마와 제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의 이런 성향을 잘 아는 아빠는 저에게 이 말을 간곡히 했었어요. 이 아빠가 아직 어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나를 더 믿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있기도 하고 아빠는 내가 엄마 말 잘 듣고 그렇게 혹시 이어질 말이 있었을까요? 크면 안 보고 싶은 모습이야, 엄마. 기대에 부응하지 말고 실망시켜. 괜찮아, 엄마야. 그대로 살면서 많이 힘들어질 거야. 내가 아빠를 닮았으니까. 그때는 자유롭게 살길 바라는 아빠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사는 내내 아빠도 힘들었다고 이제야 알게 됐어. 그리고 그때 아빠가 날 위해 끝까지 비밀로 하라고 한 것이 있었어. 그것은 내게 속한다. 삼촌의 이름으로 하여 가지고 있어. 그래야 알 거야. 절대로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잘 지켜.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무조건 엄마가 다 갖고 관리하는 게 답이 아니란 걸 알아야지. 내가 잘하다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열어보라고. 지금은 보지 말고. 알겠어. 근데 정말 엄마도 비밀로 지켜줘야 해. 그건 아빠랑의 비밀이야. 약속이야.
아빠가 얼마나 있는지 알면 계속 그 돈이 생각나서 꺼내 사용하게 된다고 하지만 모르고 지내라고 해도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도 그 돈이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돈이 엄마와 인연 끊고 사는데 필요한 값이 될 줄은 몰랐지만 남편과 제대로 이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1억 가까운 액수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나갔어요. 곧바로 그 여자들에게 제 사정을 말한 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고, 만나서 물었더니 친구는 무슨 친구입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였죠. 선물 공세의 대표 직함을 이용해 허세를 부리는 아저씨라면서 비웃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제가 이혼을 결정했다고 했더니 그동안 나눈 메시지들을 다 보여주더군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놓였다면 얼마 전에 돈을 꾸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르는 여자들한테 선물 공세를 하고 다니는데 돈이 나만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위기를 도와준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 엄마였다는 것까지도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려도 용돈을 퍼주었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그 돈에 엄마는 속아 넘어간 것이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 일을 엄마가 저한테 그랬듯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제대로 기름을 붓되 회사에 여자들에게 보낸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이 일이 제대로 불붙은 모양이더군요. 갑자기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하고 난리를 치며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그 일을 인정할게. 당신과 혹시라도 이 문제로 헤어지게 된다면 망설여서 솔직하지 못한 거야. 잠깐,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 근데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머니가 투자한 돈도 곤란해. 당신도 그걸 원하지 않잖아. 난 상관없는 일인데 넌 망해야지. 내가 잘 살면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해 할 텐데 안 되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 더러운 모습을 온 세상이 알게 하고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남편의 사업이 끝자락에 서 있자 다급해진 엄마도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그 박스방 회사가 망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돈을 빌려주다니까 투자하라고 자꾸 그래. 가지고, 아이고 내 돈 이게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냐. 내 노후 자금인데 그 돈, 아이고, 그 사람 돈이 없어서 용서할 수 없나 봐. 전에 사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말은 안 했어요. 너 정말 미쳤니? 지금 알아도 말을 안 한다고. 엄마한테도 제가 그 사람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러나도 관심 없는 사람에게 딸 흉내내며 살 필요 없겠죠. 언제까지 용서할 거냐고 용돈 줬을 때? 갑자기 왜 이래요? 모르겠네. 너 그날 미리 알린 게 아니라서 그런 거야? 아우, 미안해요. 엄마도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 대학 등록금 도와주셨던 거에 좀 더 생각해서 돈을 보냈으니 제게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번호도 바꿀 거니까. 돈 없으면 어차피 자식도 없을 거니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용돈을 받을 생각 없어요. 평생. 아니에요. 아저씨, 잠깐만 끊지 마세요.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요. 너를 이혼시키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딸의 이혼을 좋다고 말할까요? 엄마가 그날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이럴수록 함께 해나가야 해요. 그리고 내가 엄마고 너는 내가 유일한 딸이야. 전 그날 나의 삶에 혼란을 겪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는 엄마가 없어요. 남자로 알고 끊을 거예요. 그렇게 과감히 전화를 끊고 제 이름은 호연이에요. 짐 한 가방 싸서 어떤 연고 없는 지방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과 이혼했어요. 제가 유리한 쪽으로 간 거예요. 돈 같은 것에 크게 욕심이 없었고요. 2년 동안 끊고 싶었어요. 갑이라고 생각하고 내 선택에 대한 실수라고 판단했지만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남겨둔 돈이 많지는 않지만 혼자 여기서 살기에 충분히 큰 평화를 아파트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마음속에서는 이미 떠난 분이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아도 좋아서 조금은 부담이 덜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도 여러분은 그래도 제가 참아야 했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온 여러 해가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안나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